안녕하세요. C샵 초보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헬로우 C샵을 화면에 찍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도 헬로우 C샵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은 둘 다 같아요. 다만 콘솔 어플리케이션은 보이는 게 너무 없으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간단한 UI 작업도 하고 그러려면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문법적인 거는 C샵의 데이터 타입, 이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형이라고 하는데요. 정수형, 실수형, 더블형, 불형, 문자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변수가 뭔지, 이 변수에 저장하는 value, 값에 대해서도 보고요. 또 데이터 형들 사이에 캐스팅, 타입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타입을 바꿔서 저장하거나 읽거나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사이에 사칙 연산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더하기 빼기 이런 거요. 오늘 만들 것이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계산기를 만들 거거든요. 만약에 강의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강의를 나눌 거예요. 한 강의가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뉴 프로젝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클릭을 하고요. 자, 오늘은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리고 이름을 Hello C# Win이라고 할게요. Hello C# Win. 그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콘솔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윈도우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솔루션 탐색기를 보시면 여기 솔루션 탐색기를 보시면 form1.cs 파일인데 이 파일은 특이하게 클릭을 해보시면 다른 이렇게 파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윈도우 폼 C# 파일인데요. .cs 이 프로그램을 하는 즉 코딩을 할 수 있는 이 CS로 되어 있는 C# 파일에 여기에 보시면 창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관련 파일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윈도우 폼을 만드는 이게 윈도우 폼을 만드는 패키지 같은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하세요. form1.cs에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디자인 창이 먼저 떠요. 그런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뷰 소스, 이게 소스복이죠. 소스복이 메뉴가 있고 이걸 클릭하시면 이게 소스 창이 뜹니다. 여기에 이 창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시면 돼요. 자, 또 솔루션 탐색기에 보시면 익숙한 파일이 하나 있죠. 이 program.cs 파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펑션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함수, 펑션, 메서드 이거는 다 같은 걸 가리킵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인 함수는 아주 특별한 함수죠.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윈도우 운영체제가 이 메인 펑션을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이 메인 펑션이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코드들이 지금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코드는 결국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run 이래서 new 해서 form 1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이 코드는 form 1을 만들어서 띄우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제가 이 main이라는 펑션을 찾아서 실행을 시키는데 결국 실행되는 코드가 결국 뭐냐면 이 form 1을 띄우는 걸로 이 폼을 띄우는 걸로 main이라는 펑션이 끝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폼이 뜨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메인 펑션을 건들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메인이 띄우는 요 폼 1에 코딩을 하면 돼요. 자, 폼 1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이름이 form1이니까 이상하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결국은 만들려고 하는 게 계산기니까 calculate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꿔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이건 폼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기저기에 이미 자동으로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다 칼큘레이터로 바꾸겠냐는 거죠. 메인에서 코드를 보시면 폼1이 되어 있던 부분도 바뀔 거예요. OK를, Yes를 클릭하시고요. 자, 먼저 간단히 폼을 디자인을 해볼게요. 폼 디자인은 이 강의의 목적은 아니라서 대충 두세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툴박스가 있어요. 이 툴박스는 한글로 뭐 도구상자, 도구모음,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툴들을 끌어다가 윈도우 창에 디자인 창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툴박스를 계속 나오게 하려면 이 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예, 핀 버튼을 없애면은 없어지고요. 그럼 여기 왼쪽에서 다시 핀 버튼을 눌러서 계속 나오게 해놓을게요. 자, 여기 우선 그리고 이 창을 조금 키울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우선 레이블을 하나 붙이고 여기에 헬로 C샵을 찍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Command Controls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레이블, 그리고 버튼, 텍스트 박스 이 정도만 사용을 할 건데, 우선 레이블을 하나 끌어다가, 윈도우 창에, 디자인 창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이 붙어요, 하나가. 이 레이블은 말 그대로 글자로 간단히 이름이나 설명을 붙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레이블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폼에 붙었는데, 이 레이블에 글자를 쓰거나 쓰인 글자를 읽거나 바꾸거나 뭐 배경 색깔을 바꾸거나 글자 크기를 변경하거나 등등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레이블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창을 열어요. 속성창이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Properties 이렇게 나오죠. 속성창을 열어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제가 이 창들을 다 숨겨놓는 이유가 강의를 할 때 이게 코딩을 할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게 숨겨놨는데 우선 이것도 핀 버튼을 눌러서 계속 나오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잠깐 키우고 이렇게 자 보시면은 정말 많은 이 레이블에 정말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름 속성과 텍스트 속성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라고 돼 있죠, 이름. 이게 뭐냐면, 이름은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이 레이블 객체에 접근할 때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레이블 10개가 이 폼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이름이 있어야 접근을 해서 그 레이블 안에 글자를 읽든지 바꾸든지 하죠. 그래서 이 이름은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정하는 부분이에요. 뭘로 할까요? 우선은 이거를 hello 레이블로 할게요. 이 이름을 정하는 이걸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정하는 룰이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 간단하게 뭐 아실 게 중간에 뭐 스페이스나 특수문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몇 개 사용되는 특수문자가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레이블의 이름을 hello 레이블로 해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에 텍스트가 있어요. 레이블 1이 들어가 있죠. 이 레이블 1이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글자가 레이블 1이에요. 이 텍스트를 여기를 클릭하세요로 바꿀게요. 왜냐면 이 레이블을 클릭하면은 hello C샵이라는 글자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세요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로 여기도 바뀌었죠. 자, 이 속성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속성창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4개가 있어요. 버튼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은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오는 속성들을 어떻게 보여주냐인데 이 첫 번째 버튼은 비슷한 속성끼리 묶어서 그룹으로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속성들은 accessibility라는 이런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고 appearance 이거는 그냥 모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자, A와 Z는 이 속성들을 그룹이 아니라 알파벳 순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알파벳 순서로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뒤에 두 개의 버튼인데, 이 버튼은 이 리스트 부분의 속성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 버튼 기본적으로 이게 선택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레이블이 가질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여기에 리스트가 돼요. 이 속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이블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글자 크기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글자 텍스트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정렬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속성이고, 이 이벤트는 뭐냐면요. 윈도우 프로그램은 이벤트에 반응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작업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계산기를 예를 들면 계산기를 실행시키면 계산기가 뜨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다리는 거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요. 계산기에서 이제 이벤트라 하면은 숫자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른다거나 플러스 버튼을, 그러니까 더하기 버튼을 누른다거나 계산 버튼을 누른다거나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벤트예요. 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은 제일 먼저 운영체제가 메인 펑션을 찾아서 그 안에 코드를 실행시켜 주잖아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운영체제가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펑션을 찾아서 실행시켜 줍니다. 이 펑션을 이벤트 핸들러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에 해야 할 일을 코딩하면 돼요. 계산기에서 숫자 버튼이 눌리면 선택된 숫자를 표시하는 코드를 숫자 버튼이 눌리면 실행되는 이벤트 핸들러에 작성되면 돼요. 계산 버튼이 눌리면 계산 버튼의 클릭 이벤트 핸들러에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윈도우 폼즈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라는 펑션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속성 창으로 돌아가서 이 이벤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쭉 리스트를 보면은, 이 리스트는 지금 이 레이블이 클릭돼 있잖아요. 이 레이블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벤트가 여기에 리스트가 됩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게 이제 클릭 이벤트죠. 마우스를 레이블 위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 이벤트가 발생해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리고 쭉 보시면 더블 클릭, 이거는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밑에 드래그 드랍, 어떤 거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 레이블 위에다 딱 놓으면은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 클릭 이벤트를 이용해서 레이블이 클릭되면은 이 레이블이 클릭되면 이 레이블의 글자를 헬로 C샵으로 바꿔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코드를 넣을 이벤트 핸들러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이 레이블을 이 디자인 창에서 이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레이블 객체의 기본 이벤트 핸들러가 추가되는데, 그게 클릭 이벤트예요. 저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레이블이 클릭됐을 때 실행해야 할 코드를 프로그램할 자리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여기에다가 저 레이블이 클릭됐을 때 실행돼야 될 코딩을 여기다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레이블을 클릭했을 때 그 레이블의 글자를 헬로 C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레이블의 이름을 줬잖아요. 레이블에 액세스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헬로 레이블이죠. 그래서 그 레이블에 있는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 우선은 그 레이블을 찾아야죠. 그게 이게 한글로 돼 있군요. 헬로 레이블이에요. 그러면 이 객체에 우리가 이제 이 이름에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이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과 이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펑션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자주 사용해보다 보면은 어떤 객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퍼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다. 이건 자연히 알게 되겠죠. 많이 쓰다 보면은 이건 자연히 알게 돼요. 자, 레이블에 쓰여진 글자는 어디에 있느냐? 기억을 하시면 모르지만 이건 텍스트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라는 속성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hello, C#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컴파일이 뭐 에러가 없으면은 실행이 돼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폼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을 해볼게요. 헬로 C샵으로 바뀌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요. 근데 여기 마우스 커서가 클릭을 하는 거니까 이 마우스 커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 모양으로. 자, 먼저 종료를 하고 레이블 위에서 마우스 커서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 레이블의 속성을 뒤져볼게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건 다 있어요. 우선요, 칼큘레이터 C, 이 부분을 클릭해서 디자인 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클릭을 하고요. 레이블의 속성 창에서 지금 이벤트가 클릭되어 있는 거죠. 속성 창으로 가서 커서 지금 알파벳 순서로 나오니까 커서나 마우스 커서죠. 커서의 디폴트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쭉 가서 손 모양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마우스로 옮겨보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죠. 이러면 정말 이제 클릭하는 느낌이 나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헬로 C# 이렇게 뜨는 거죠. 자, 종료를 하고요. 이제 간단한 계산기 코딩을 할 텐데요. 그 전에 C# 문법적인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타입. 이걸 데이터형, 데이터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C샵에서 어떤 값을 저장할 때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물을 구멍이 숭숭 뚫린 서쿠리에 담을 수 없고 유리는 보호되는 스티로폼 상자에 담으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장될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걸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저장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물품 보관함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공간이 있고 좀 더 큰 공간이 있잖아요. 큰 공간은 더 비싸죠. 작은 가방 하나 보관할 텐데 그 큰 공간을 임대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작은 공간, 큰 공간 나누는 게 데이터 타입이에요. 먼저 숫자는 이 int형이라 그래서 제가 코드를 보여주면은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로 쓸게요. 이 int 이게 이제 숫자를 저장하는 타입인데 뭐 1, 2, 3, 4, 뭐 100, 1000 이런 정수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저장 타입이에요. 그리고 문자는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형 문자형은 뭐 hello C#, 원도 사실은 문자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모든 글자들을 쭉 연결해 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스트링형이에요. 다 문자형이에요. 이걸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불형이라고 있는데 불형 이거는 true, false 두 개의 값만을 가질 수 있는 형이에요. 이게 이제 불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타입이 정해지고 나서 저장할 공간에 이름을 붙여야 돼요. 다시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생각해 보면 각 보관함에 이름이 있잖아요. A-1, 뭐 C-8, 뭐 이런 식인가요? 아무튼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가서 물건을 다시 찾죠. 이 이름을 우리가 붙이게 되는데 이걸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어떤 타입의 변수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어떤 타입의 변수인가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건가. 만약에 숫자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int가 좋죠. 정수. 그래서 그 다음에 저장 공간에 이름을 적어요. number 1 뭐 이런 식으로 적읍시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어요. 세미콜론. 그리고 C샵에서는 모든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세미콜론은 한 명령의 끝을 알려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에 대한 수많은 명령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각 명령이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 저장할 값을 넣게 되는데요. 정수 타입에는 정수 타입이죠. 인트형 정수 타입이고, 넘버 1 이거는 저장 공간의 이름, 즉 변수예요. 자, 여기에 이꼬르 1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 이꼴 표시는 대입 연산자라 하는데, 이름을 뭐라 부르든 오른쪽에 있는 이 10이라는 값을 왼쪽에 있는 이 넘버 1이라는 변수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10을 넘버 1이라는 변수에 넣는 거예요. 자, 문자의 변수를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장할 공간의 이름이에요. 근데 어떤 타입을 저장할 거냐는 거죠. 문자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string. 자, string 타입의 변수명, 저장 공간의 이름, operator라고 하죠. 자, operator는, C샵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using이라든지 namespace라든지 이런 거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C샵에서 C샵 자체가 이거를 킵하고 있어요. C샵 자체가 이거를 나름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operator는 안 되고 operator 1이라고 하죠. operator 1 이거는 이거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스트링은 문자열 변수는 값을 저장할 때 이렇게 더블 쌍따옴표를 써요. 양쪽에. 여기 위에서 아까 우리가 헬로 C샵을 찍을 때도 보셨죠? 이렇게 쌍따옴표를 써서 이게 이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인데 헬로 C샵을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문자열 변수에 넣는 거죠. 결국 보시면은 이 헬로 레이블이라는 이 레이블의 텍스트라는 프로퍼티, 이것도 하나의 변수죠. 이 변수가 있는데, 결국 얘가 스트링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불형은 불이라고 키워드를 씁니다. 불이라는 타입이에요. 키워드가 불이라는 타입이고, 여기에, 다음에 변수명, is correct. 그리고 값은 두 개예요. true이거나 false이거나. 불형은 두 개의 값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true이거나 false이거나. 자, 데이터 타입은 이것 말고도 많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 설명만으로도 책에서는 한 챕터가 나와요. 저는 쓰는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4층 연산을 설명해 볼게요. 4층 연산자는, 우리가 연산자라는 거는 이제 4층 연산자의 종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꼴 표시, 이거는 대입 연산자예요.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4층 연산자가 있는데, 그거는 예상하시겠지만, 더하기, 빼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곱하기예요. 그리고 이게 나누기입니다. 이게 나누기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이제 이거는 더하고, 그 다음에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두 수를 더해서 sum이라는 변수에 넣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수를 더해요. 1 더하기 2. 프로그램 명령이 끝이니까 세마콜론 찍고, 이 두 개를 더해서 어떻게 하느냐? 변수에다 넣는다는 거죠. 변수를, 이 두 개의 합은 정수잖아요. 정수니까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형이 int형이 되고, 그다음에 변수명은, 저장 공간의 이름은 sum으로 해서 1과 2를 더해서,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1과 2를 더해서 3인데, 그게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1과 2를 더해서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을 두 개의 변수에다가 값을 각각 넣은 다음에 그 둘을 더해서 또 다른 변수에 넣는 걸 어떻게 할까요?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은 우선 논리의 순차적 표현입니다. 물론 나중에 조건도 따지고 반복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두 개의 변수에 값을 넣고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넣자고요. 자, 위에를 다 지울게요. 자, 정수형 넘버 1에 1을 넣고 정수형 넘버 2에 2를 넣고 자, 그 다음에 정수형 썸은 넘버 1과 넘버 2의 합이다. 자, 그럼 이 썸이 뭐가 될까요?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썸을 이 hello label 텍스트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썸을 텍스트로 넣습니다. 근데 썸은 인트형이에요. 썸은 정수형인데 이 hello label의 텍스트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정수형을 문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수형을 문자로 바꿔주는 게 바꿔주는 펑션이 있는데 그게 toString이에요. 이거는 뭐 자주 쓰실 거예요. 나중에 이 toString이라는 건 자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정수를 스트링으로 바꿔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반대로 스트링을 정수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를 클릭하세요. 떴어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해서 클릭을 하면 어디가 실행된다? 클릭을 했을 때 클릭 이벤트 핸들러, 결국 여기죠. 여기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 코드들이, 이 명령들이 쭈쭈쭈쭉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3이 나오는 거죠. 자, 종료하고요. 자, 우리가 더하기를 하는 이 코드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이제 UI를 폼을 조금 디자인을 해서 이제 계산기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넘버 1과 넘버 2를 유저한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 넘버 1과 넘버 2를 입력하게 하는 거죠. 그걸 받아서 두 개를 합해서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윈도우 폼즈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짠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부분은 핵심 코드는 같아요. 두 개의 어떤 넘버를 더해서 결과를 보여준다. 그 코딩 자체는 같아요. 다만 콘솔 어플리케이션은 콘솔 창에서 입력을 받아들일 거고 윈도우 폼즈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UI를 디자인해서 텍스트 박스를 사용하겠죠. 유저한테 입력을 받아들이는 그 UI 자체를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이용하게 될 텐데 거기서 숫자 두 개를 받아서 합쳐서 이렇게 뿌려줄 때 이게 입력받는 부분과 뿌려주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코어 핵심 부분 여기서는 이제 더하는 부분이 핵심 부분이죠. 그 코딩 자체는 같다는 거죠. 그 코딩 자체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든 윈도우 폼즈 어플리케이션이든 다만 입력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출력을 어디다가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폼을 더 디자인을 해서 더할 값을 사용자에게 직접 받아서 더하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함수, 펑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더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이제 펑션으로 따로 만들어서 뺄 거예요. 감사합니다.